네, 안녕하십니까. 양정환입니다. 자, 오늘은 조종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기에 대해,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핸들 조작법, 또 자동차 기아, 또 정비를 하시려고 하면 엔진의 구조, 여러 가지 이제 냉각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드론을 제작하기 위해서 조종기를 모르면 사실 드론을 제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DJI에 이렇게 완성된 제품 형태만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죠.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고 설계를 하려면 조종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모델의 조종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다 써봤던 모델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사실 후타바 모델을 좀 좋아해요. 여기 T8FG하고 T14가 있는데, 기왕 사실 거라면, 내가 드론을 정말로 한번 배워보겠다, 내가 제작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좀 저렴한 모델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팅하기가 좀 어려워요. 용어들 자체도 좀 틀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신호 체계 자체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조종하거나 세팅하는데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역시 싼 건 싼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들께서 좀 드론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조금 가격이 올라가도 한 번에 제대로 된 그 조종기를 구매를 하셔야 이 중복 투자 그런 것들이 방지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후타바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모델은 사실은 좀 권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후타바 모델에 대해서만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거는 T8FG라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T14SG라는 후타바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야, 이거 뭐라고 썼네? FR 스카이라는 좀 저렴한 모델이 됩니다. 근데 어떤 조종기가 되든지 스위치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싸고 싸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헬기나 비행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 모델 모양 스위치들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는 이제 수신기들이 있어요. 수신기들은 이제 각 조종기 메이커 모델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메이커라 하더라도 수신기가 다 호환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맞게끔. 근데 처음에 구매하시면은 어차피 이게 세트로 와요. 세트로 오기 때문에 또 바인딩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모델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 수신기를 두 개를 바인딩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어떤 차이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채널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14채널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수신기의 이 단자피 서브 핀을 보면 14개가 되질 않아요. 자, 요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드를 전환해서 무슨 S버스 이렇게도 쓰긴 하지만은, 내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14개를 다 꽂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핀 단자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다른 추가로 달 수 있는 수신기를 가지고 14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조종기의 스위치를 켜겠습니다. 자, 먼저 스위치를 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이 뜨게 되는데, 지금 좀 약간 이제 모르시는 분들 좀 실수하시는 것들을 보시면은, 자, 요게 스로틀 레버예요. 스로틀 스틱을, 자, 제가 다시 껐다가 스로틀 스틱을 올린 상태에서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경고등이 나오죠. 경고 소리가. 대부분의 조종기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로틀 스위치를 내리게 되면 다시 부팅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화면에 좌측에 PMS, D1 여러 가지 이제 글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씩 좀 배워볼게요. 자, 일단은 링케이지 메뉴를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서버 모니터입니다. 서버, 내가 지금 스틱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여기에다 뭘 할당을 됐는가 그런 것들을 스위치를 체크할 수 있는 그 모니터가 되고요. 자, 나가서 다시 보면 모델 세트가 있습니다. 자, 모델 세트가 좀 참고를 하시면, 조종기 한 대에 여러 개의 수신기를 바인딩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개의 비행기를 한 대의 조종기에다가
한 대의 조종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라이트라는 이제 채널이 지금 정해가 됐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차피 그 또 보여드리려면 새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뉴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타입이 나오죠. 에어플레인 방식으로 할 거냐, 뭐 글라이더로 할 거냐, 헬리콥터로 할 거냐. 자, 멀티콥터를 하시면 에어플레인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최근에는 여기에 멀티콥터라고 아예 표기가 돼 있는 기체들이 있어요. 그 조종기들이 있는데 헬기 같은 경우에는 스왓이라고 해서 세 개의 서버가 믹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각 채널별로 구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멀티콥터는 비행기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혹은 멀티콥터 방식이 나왔으면 그걸 설정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에어플레인이 맞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모델 타입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 밑에 점점점이 돼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다 수신기를 지금 바인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신품을 구매를 하시면 바인딩이 다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별도로 건드리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인딩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모델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링크라는 글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나가서 보면 링크가 뜨는 곳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명칭이 이제 뉴5라는 비행기 방식의 모델이라는 게 설정이 됐어요. 자, 다시 링케이지 모델 들어와서 아까 보니까 이제 모델이 하나 더 생겼죠. 뉴5라는 비행기 방식으로. 자, 그래서 확인해 보면 제가 선택이 돼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 거를 다시 가겠다. 그럼 여기서 셀렉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뀌었죠. 라이트라고 기존에 있던 걸로 바뀌었고요. 메뉴를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해서 제가 이걸로 다시 들어가도 돼요. 자, 모델은 지금 새롭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신기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인딩이 안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을 들어갑니다. 시스템을 들어가면 아까랑 같은 화면이었었는데 요 밑에 보면 링크라는 글자가 생겼어요. 자, T14의 경우에 자, 링케이지를 누릅니다. 그리고 제가 전원을 넣어요. 공부를 하면 빨간색으로 하다가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아이디가 났죠. 아이디가 등록되면서 지금 이 수신기랑 조종기가 바인딩이 된 겁니다. 상당히 쉽죠. 그래서 비싼 장비를 사시면 바인딩도 쉽습니다. 자, 그러면 바인딩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서브 모터를 하나 또 가져왔어요. 서브 모터를 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모양을 보셔야 되니까 여기다 서브 혼을 대충 껴볼게요. 서브 혼을 끼고, 자, 요 채널을, 자, 우리가 스로틀이 3채널이니까 3채널에 한번 꼽아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채널 번호가 있어요. 잘 보시나요? 1, 2, 3, 4. 그래서 3번. 네, 제가 스로틀을 꽂아봅니다. 자, 반응이 찍 소리가 났네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스로틀을 이제 움직일 때마다 서버가 움직이죠. 자, 요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바인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T14에서 바인딩 하시는 방법을 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링케이지 메뉴로 들어왔어요. 자, 시스템 밑에 보니까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펑션. 자, 여기 뭐 복잡하게 뭐 엘리베이터, 뭐 러더, 뭐 스로틀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이 중요합니다. 1, 2, 3, 4. 요 글자들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쓰는 용도에 맞게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명칭만 부여를 한 거고, 여기 있는 1, 2, 3, 4가 요 수신기에 있는 1, 2, 3, 4랑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을, 자, 1번은 스틱 3번, 조이스틱 3번에, 아니, 저 1번에 트림 1번이라고 여기가 설정을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조종기를 보면,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스로틀이 있습니다. 스로틀. 자, 스로틀 확인하시는 거는 다른 것들은 다시 가요. 아이고.
다른 화면들은 다른 것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자 우리가 조종기에서 보시면 스로틀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스로틀 체크하시는 방법 아주 쉽죠. 자 근데 스로틀이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왼쪽에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드 1과 모드 2를 구분해 주는 아주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개인적으로는 모드 1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건 나중에 가서 또 다음에 또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보시면은 스로틀에 이제 메뉴가 넘어갔네요. 자, 펑션에서 이 수신기와 조종기에서 이 스위치를 어떻게 할당을 해줄 거냐라고 하는 약간 펑션 키라는 것 자체가 뭐 매트릭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얘랑 얘의 어떤 관계를 설정해 주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제가 3번에 꽂았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3번에 스로틀을 놓고 했으니까 지금 조이스틱 2번, 그다음에 트림을 2번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번이 지금 보시면은 상하가 2번이고 여기에 트림 스위치가 있습니다. 트림 스위치. 좌우는 밑에 있고요. 자, 요거를 움직일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높이가 안 나오네요. 카메라가. 자, 제가 움직이니까 어때요? 3번에서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트림 스위치를 움직여 볼게요. 보이시나요? 조금씩 움직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스틱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멈춰 있잖아요. 이 중립일 때 여기에 0점을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뉴로 들어가서 내가 이 스위치를 어디다 할당을 할 건가. 제가 지금 3번이 되는데 얘를 바꿔 볼게요. 얘를 돌려가지고 1번으로 바꿔 볼게요. 자, 그러면 조이스틱 1번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는 조종기에서 보면은 상하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반응이 없네요. 대신에 좌우를 움직이니까 반응이 생겼어요. 이해되시죠? 자, 트림은 제가 안 바꿨죠. 그러니까 트림은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아까랑 똑같이 그대로 트림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트림과 이 펑션에서는 트림하고 스틱 내가 주로 조종하겠다고 하는 이 스위치의 키 할당을 하는 곳이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세팅할 때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일단은 바꿔놔야 되겠네요. 다시 2번으로 바꿨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조종기를 가지고 우리가 모드 2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일단 모드 2를 갔을 때 지금 스위치에서 보시면은 얘는 고정이 돼 있죠. 이거 뜯어서 보면 뒤에 스프링 장치 있어요. 이거를 이쪽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 내부 안에서 요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내가 스로틀 키를 지금 조이스틱 2번에 했던 거를 조이스틱 3번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2번, 3번을 바꿔주시면 모두 2가 돼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델을 가보면 이제 서버 트림이 있어요. 서버 트림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밀하게 조금씩 0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요런 요 트림 키가 있지 않는 다른 노브 스위치나 아니면 토클 스위치, 요런 토클 스위치에다 했을 때는 트림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트림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버스. 자, 제가 3번에다가 지금 할당을 해놨죠. 자, 우리가 조종기를 움직이는데, 자, 제가 스틱을 올리면 지금 시계 방향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자, 여기서 제가 3번을 지금 노말로 되는 거를 리버스로 바꿔볼게요. 돌려보시면,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올렸을 때 이제 반대로 돌아가죠. 쉽죠? 그래서 이 리버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조종하는 스위치에 따라서 서버의 움직임 방향을 전환해 주는 게 리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 채널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세이프가 있는데 사실 이게 파일 세이프는 일반 RC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멀티콥터에서는 프로그램 FC 설정 프로그램에서 파일 세이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선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자, 엔드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스틱을 움직였을 때 자, 여기를 좀 올려야 되겠네요. 자, 제가 앵글을 좀 바꾸고 다시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 엔드포인트는 뭐냐면 스틱을 움직였을 때 얘가 움직이는 거리, 서버가 움직이는 거리를 제한합니다. 자, 지금 조금 보시기 쉽게끔 제가 약간 이제 대충 90도를 맞춰 볼게요. 자, 90도를 맞춘 상황에서 얘를 끝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90도가 움직이죠. 90도가 움직이는데 이 안에 설정을 제가 바꿉니다. 일단 3번에 걸려 있으니까 이거 3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들어가서 얘를 줄입니다. 자, 이쪽에선 반응이 안 보이죠. 자, 이쪽에 지금 여기 깜빡거리는 데 있죠. 스위치가 여기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쪽만 해보면 자, 지금 어때요? 90도가 안 가죠. 이쪽 값을 계속 낮춰봅니다. 그쵸, 보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90도가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옆에 걸 또 줄여볼게요. 줄이니까 지금 서버가 움직이죠. 자,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각이 움직이질 않아요. 좁아졌어요, 많이. 그래서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틱을 0에서 100으로 올렸을 때 서버가 움직이는 거리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 스틱의 조절 범위를 줄이는 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원위치를 해놓고 100으로 빼고 자,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것들이 있어요. 또 자, 바깥쪽의 것을 줄여볼까요? 어떤 반응이 있는지. 바깥쪽에도 똑같이 먹죠. 똑같이. 근데 요거는 엄밀히 따지면 요 두 가지 안쪽과 바깥쪽은 이제 서버의 움직임 범위를 정할 거느냐, 이 스위치의 움직임 범위를 정할 거냐, 그렇게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멀티콥터에서 요 바깥 것까지 건드리실 일은 없어요. 이 안쪽에 있는 거 가지고만 설정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시 또 밖으로 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스피드. 자, 서버 스피드. 자, 서버 스피드란 뭐냐면 제가 지금 움직입니다. 반응을. 자, 얘를 한번 수치를 바꿔볼게요. 안 움직이죠? 보이세요? 천천히 움직이는 거. 천천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조금만 빠르게 해볼까요? 이 정도. 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얘네들이 반응 속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딜레이라는 기능이랑 똑같아요. 다른 모델에서는 딜레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작동이나 위험한 스위치들 같은 경우 또 엔진이 급격하게 엔진 RPM이 올라가거나 모터 RPM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방지할 때 제가 딜레이를 줘서 제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스로틀 컷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뭐 굳이 당장 배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스로틀 컷은 사실 엔진 비행기 헬기나 비행기의 엔진 그 스로틀 컷,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동을 끌 때 쓰는 기능들이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RPM을 이제 고정을 시킨다든가. 그래서 멀티콥터 쪽에서는 사실은 그닥 필요 없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까지 이제 링케이지 메뉴였었고요. 제가 또 그 시스템 메뉴로 볼게요. 시스템 메뉴로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트레이너 모드가 있는데 트레이너 모드는 뒤에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요 위에
요 케이블을 통해서 조종기를 2대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되면 강사가 이 트레이너 모드로 해서 그 조종기를 제가 강제적으로 그 비행기를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뭐 지금 불 켜지고 꺼지고 뭐 이런 부분들, 유저네임은 그 저희가 전면부에 보면은 이거 요런 이제 네임들, 모델 네임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 그다음 뭐 사운드는 지금 삑삑거리는 거 뭐 하고요. 나머지는 그닥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뭐 부가적으로 보면은 이거 지금 이제 스타트 셀렉터 같은 경우 메뉴가 나오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나오지? 헐. 잠시만요. 그 스타트 모드 셀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로틀을 올렸을 때부터 시간이 몇 분 비행을 했는지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세트 메뉴를 또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뭐 서버 뭐 다른 거는 사실 그 믹싱이기 때문에 믹싱 프로그램은 사실 뭐 이쪽에서 쓸 일은 없는데 스로틀 커브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냐면 자, 제가 스틱을 움직이면 그림이 바뀌죠. 자, 지금 좌우로 바뀌는 거는 이 스틱의 움직임의 그 범위입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해서 서버의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이 눈금이 올라갈 때마다 같은 비율로 해서 서버가 반응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바꿔볼게요. 아이고. 자, 2번에 할당되는 거를 제가 그림을 낮춰봅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변하죠. 자, 그러면 아까랑 비교해 보면 지금 내려가도 그래프는 천천히 움직이죠. 천천히, 여기는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천천히 갔다가 급격하게 바뀌죠. 반대로 얘를 아이고 플러스 돌리면 처음에는 급격하게 올라가다 여기서는 천천히 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조종을 할 때 뭐 특히나 이제 항공 촬영 하시면서 정말로 이거 디테일하게 움직이겠다. 근데 이 범위에서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로틀 커브를 가지고 요 범위 내에서는 천천히 뭐 디테일하게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좀 급격하게 했을 때는 좀 급격하게 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비행 형태를 가지고 좀 감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스로틀 커브, 피치 커브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요 정도만 아셔도 조종기에 대해서 웬만치 아셨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대충 아셨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실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몰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드론 강의를 하시던, 드론 제작을 하시던, 조종기에 이런 메뉴가 있고 이런 기능이 있다, 요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구독!